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방화범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흔적들이 조금 전에 입수된 내부 영상들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일단 수사당국이 포착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은 살인 미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열차가 운행이 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운행이 시작이 되자 네. 인화 물질을 그대로 뿌리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아, 지금 저렇게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열차가 예. 출발하자 인화 물질을 정말 말 그대로 뿌려대는 겁니다. 지금 승객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심지어 지금 한 승객 크게 이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아이고, 예. 모습도 있는데 바로 불을 붙입니다. 아, 얼마나 이 공포가 극심했을까요? 정말 삽시간에 1,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검은 연기로 해당 칸은 모두 이제 아이고. 가득 차게 돼버린 겁니다. 네. 이런 상황들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인화물질을 막 바닥에 뿌려댑니다. 자칫하다가 다행히 당시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또 다른 지하철 방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놀라셨을 거고 저 지하철 안에 있는 분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의 사건으로 그치긴 했는데요. 제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시민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잖아요. 네. 아수라장인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바로 놀라운 시민의식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어느 정도 대피하고 났을 때는 시민들이 이걸 빨리 화재 사실을 기관사에게 알렸고요. 또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비상개폐 장치를 열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도 서로 살겠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노약자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시민들은 그러지 않고 어린이라던가 노약자라던가 노인들을 먼저 대피시키면서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피해가 그래도 최소화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제 영상만 봐도 사실 너무 아찔합니다. 근데 침착한 시민의식으로 어쨌든 큰 인명피해는 최소화했으니 다행이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살인미수, 그러니까요. 승객 160명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본 결정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장소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경찰은 당초에는 그러니까 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의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고의로 화재를 내서 치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였지만 검찰의 판단 달랐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세 가지요. 열차가 출발을 하고 속도가 붙은 이후에 인화물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차한 상태보다 네. 훨씬 더 도피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출발하고 속도가 붙은 이후에 인화물질을 뿌린 점 한 가지 근거로 삼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곳이 여의나루를 출발해서 마포로 향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다른 지하철보다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의나루에서 마포. 그렇죠. 한강 미터널 1.6km 길이의 하저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소방의 어떤 진입이 매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또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곳이 총 8칸의 열차 가운데 가운데 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칸도 끝칸도 아니고 네. 가운데 부분에 승차를 해서 이렇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건 가운데에서 불이 나면 양쪽 모두로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도피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단 검찰의 1차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운데 칸 그리고 한강을 지나고 있을 당시에 그 터널 구간을 노렸다. 이렇게 본 거군요, 검찰은. 그런데 특히 검찰은 이 방화범이요. 인화물질을 뿌린 순간에 승객들의 반응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보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요, 방화물질을 뿌리고 나서 승객들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특히 또 흰옷 입은 여성도 보이고요. 아이고, 지금 예. 한 여성이 넘어져 신발도 벗겨진 채 넘어지는데 저분이 임신부셨어요. 아, 그렇게 그래요?
채 도망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화물질을 뿌려서 굉장히 노렸다는 것, 이것도 주요한 혐의의 부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아, 저렇게 넘어지신 승객분도 영상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봐도 칸에 같이 계셨던 승객분들이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저렇게 넘어졌는데도 저 방화범이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예. 적어도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160명 피해자를 특정해서 일단 살인 미수를 적용했는데 네. 사실 이 열차에는 4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되거나 특정이 가능한 인원으로만 일단 한정을 해서 일단 피해 규모를 이렇게 적어둔 것이고요. 예.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도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방화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지만 이후에 뭐 불을 끄려고 했다거나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참작이 되겠지만 이 방화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들것에 실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조돼 나왔는데 이 경찰들은 이 방화범에만 손에 그을음이 묻어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을음이 손에는 묻어 있지 저렇게 않았는데 들것에 실려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방화범이? 이 들것에 실려 나온 방화범의 손에 그을음이 묻어 있는 걸 이상하게 열리고 충궁을 하자 네.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을 한 상황인 아, 거죠. 그래요. 그야말로 방화의 순간에 기록된 살인 미수의 정황들인 건데요. 그렇다면 방화범은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인 척 나오셨다고 근데 피해 사실 숨기시려고 하신 겁니까?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그건 내 있었다 했는데 그거 공론화 하시려던 거 맞나요? 예, 맞아요. 검찰도요, 이 방화범이 이혼 소송에 따른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고 아주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 증거로 보는 게 그러니까 다름 아닌 오토바이 헬멧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착용하죠. 그런데 이 방화범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혹은 범행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착용한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류비를 지불할 때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고요. 또 인화물질을 구입할 때 주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네. 아마 이 방화범이 이 불을 지르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후에 본인도 세상을 떠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기 예탁금이나 보험을 미리 다 해지하고요. 네. 이런 부분을 친지들에게 송금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아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본인의 신변 정리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유소 업주가 혹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 연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 오토바이 마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을 했다. 이렇게 수사 결과 드러난 건데 또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요, 어느 역이든 간에 방화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유동인구가 많기로 꼽히는 강남역도 노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될 텐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1호선, 2호선, 4호선을 타고 범행 장소를, 그것도 그 인화물질을 휴대한 채로 계속 물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의도 말고도 첫 번째로 타겟으로 또 노렸던 곳이 유동인구가 많죠. 강남역, 아, 여기예요? 삼성역, 영등포역 네. 이렇게 해서 11곳의 역들을 다 누비면서 11곳이요? 범행 장소를 물색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느 장소에서 벌어졌던 정말 큰일이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CCTV를 통해서 다 포착이 된 건데 근데 저때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1, 2, 4호선을 번갈아 가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등포역, 강남역, 삼성역 출퇴근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이 부근에 뭐 쇼핑몰을 가신다거나 예. 환승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여의도를 가는 승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방화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제가 앞에서도 짚어봤는데요. 시민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안전장치라든가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교육하고 또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렇게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황이 드러났지만 또 혐의가 입증되는 거는
별개의 또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그러면 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영상 공개가 됐잖아요. 말 그대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요? 주말이기 때문에 예. 비교적 사람이 적었습니다. 지금 일순간에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보다 더 붐비는 시간대에 예. 평일 출퇴근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피 자체도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시민들의 정말 뛰어난 시민 의식이 돋보이고 차례차례 대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운들이 겹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네. 이렇게 밀폐된 장소, 움직이고 있는 지하철에 불을 낸다는 것 자체가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사전에 인화 물질을 구입한 정황,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칫 최악의 참사를 불러올 뻔했던 5호선 지하철 방화. 법원이 그럼 어떤 판단을 할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